네, 안녕하세요. 직무 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실 때 내가 어떤 직무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산업을 좋아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취업의 문턱에 좀 더 넘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기업,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당 산업 혹은 해당 직무를 너무나 원하는 분들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냥 한번 지원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업에 대한 취업이 어려울 수가 있는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이냐 하면 바로 난다입니다. 난다가 뭐지? 굉장히 어색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스타일 난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죠? 정말 유명한 쇼핑몰인데 이제 그냥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서서 이 기업이 최근에 인수가 됐죠. 바로 로레알이라는 글로벌 기업에 인수가 됐는데 그 인수 금액도 너무나 핫했습니다. 무려 6천억이라는 금액으로 인수가 됐던 굉장히 핫한 기업인데요. 오늘은 이제 스타일난다에서 난다로 기업명을 바꾼 난다그룹의 채용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항상 이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실 때 너무나 알고 싶고 또 고민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연봉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취업이든 뭐든 해서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연봉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졸 신입 초봉 기준으로 2,4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경쟁력 혹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만족도는 어떤 것이냐. 이 기업은 정말 패션 업무 혹은 온라인 관련된 채널에 대한 유통업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한 걸 너무나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다. 그리고 패션 업무와 이제는 더불어서, 사실은 더불어서라기보다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버린 뷰티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난다라는 기업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산업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뷰티 산업과 패션 산업입니다. 두 가지를 접목해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중 해당 분야에 지원한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을 취득할 수 있기도 한 바로 난다 그룹인데요. 사업 분야를 보자면 뷰티는 3CE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패션은 스타일난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뷰티가 조금 더 집중이 됐고 주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뷰티 산업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매출 규모가 70%를 차지합니다. 이 난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C를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은 이미 어느 정도 높아졌다라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고요. 주력은 사실 아시아 다른 해외에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혹은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그런 분야를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레알에서 6천억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인수를 한 데에는 이 3C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로레알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유럽이나 미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당 국가들을 이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난다를 인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3C이라는 이 브랜드와 이 브랜드의 화장품, 이 제품 자체를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켜야겠다라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이 난다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3C를 직접적으로 진출시키고 직접적으로 이미 진출된 해당 국가에서 운영을 해봄으로써 아시아권에 대한 노하우를 쌓겠다라는 계산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뷰티 3C를 기준으로는 내가 조금 더
아시아권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그리고 뭐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조금 더 이 기업에 집중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뭐 온라인 매출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했습니다. 그게 뭐 비단 쇼핑몰뿐만 아니고요. 정말로 수많은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난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스타일란다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아시아권에 대한 진출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난다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무 환경들을 하나하나 좀 장점 그리고 단점들도 살펴보자면 정말 온라인 쇼핑몰로 출발한 기업치고 거의 중소기업이라고 지금 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견기업이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죠. 560명의 사원수를 가지고 있고요. 온라인 기업 중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그런 회사치고는 엄청난 규모다. 거의 온라인 쇼핑몰계의 대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력 구성이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근무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여성으로서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근무 환경들은 거의 없다라고 정말 확신지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이 근무하기에 여성과 관련된 복지나 근무 환경들은 아주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근무 환경이라는 건 사실 내가 입사 후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취업을 할 때에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여자보다는 남성으로 의대하지 않나? 라는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 기업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뷰티와 패션 분야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매출이 거의 대부분, 거의가 아니라 모두 여성들에게서 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을 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업무, 그리고 굉장히 워라밸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께 느껴질 수 있는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근무자에 대한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분위기, 그리고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기업을 어떤 문화를 혁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이직률도 좀 높은 편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임원급들에 대한 아직은 어떤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적은 승진 기회가 있다. 또 아까 좀 제가 연봉 정보를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퇴사율이 높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야근이 특정 필요한 기간에야 있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많지 않고 여성으로서 근무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패션 혹은 뷰티 분야에 대한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열정, 혹은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강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지원하기에 충분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에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수가 된 지가 2년이 채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발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연봉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고 그 이외의 기업에 대한 틀도 더 잘 잡힐 것이다. 그 다음에 채용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간단합니다.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없이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내에서의 내수 기업에 대한 어떤 내수 매출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도 글로벌로 조금 더 진출, 수출에 대한 목표가 더 크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이고 영어 이외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동남아시아 언어면 너무나 좋겠죠. 이런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많이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패션과 뷰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실제로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은 기본적인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뭐 입사 후보 등등 그런 면접에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만 준비를 해두시면 되고요. 취미가 뭐죠?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죠? 우리 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매출이 극대화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기업이 진출했으면 좋겠는 국가 혹은 어떤 국가에 진출을 했을 때 어떤 식의 전략을 펼치면 좋을까요? 등의 질문이 굉장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질문들이 더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면접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질문의 수가 적다라는 얘기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직무 강점,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기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기업이 어떤 걸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냐 등의 질문에서 승패가 사실은 갈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전정신, 창의성 뭐 이런 기본적으로 면접할 때 준비하시는 다른 질문들은 차치해 두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혹시나 내가 우리 기업은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다라고 할지언정 손 들고 혹은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라는 다른 면접 답변 후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면접에 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물어보고 싶었고 정말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그리고 이런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실제 면접장에서 말씀하시면 합격률이 높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보통 2차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 임원 면접은 조금 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얌전하고 답변 짧게 준비하세요 라고 보통 많이 컨설턴트 분들이 말씀을 하셨겠는데 난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원이라고 해도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조금 더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제시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고 전략 제시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면접을 준비하셔야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어 능력, 영어는 기본이고 영어 이외에 아시아권에 대한 능력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뷰티 패션 트렌드와 소비자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나만의 맞춤 메이크업 이런 것들일 텐데 나만의 맞춤 메이크업을 3CE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 현재 아모레퍼시픽이나 다른 기업들이 화장품을 만들 때 어떤 나만의 맞춤 뭐 립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맞춤이라는 거는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조금 더 어떤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는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맞춤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나만의 맞춤 정말로 어떤 정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웨딩 메이크업까지도 자연스러움, 내추럴함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색조 중심 그리고 색조가 잘 발달된 뭐 3CE가 이러이러하게 나만의 맞춤 색조를 조금 더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등등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디벨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출도 굉장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온라인 매장에 어떤 식으로 입점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통계들을 유의미한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변환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하시면 꼭 마케팅이 아니라도 당연하겠죠. 그런 것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출범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디자인적 능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요즘에 굉장히 온라인에서 중요한 마케팅 툴이 바로
동영상이죠. 그런 간단한 뭐 프리미어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리미어보다 아마추어적인 역량일지라도 아마추어적인 프로그램일지라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어필해 주시면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창의력 및 다각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특이하고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본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의 준비가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외에 이런 다른 것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 계속적인 아이디어 제시를 하신다면 우리 기업에 굉장히 필요한 인재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나는 MD만 해야지, 나는 마케팅만 해야지, 난 디자인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에서도 조금 더 디자인이 뛰어났을 때 혹은 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요구됐을 때 훨씬 더 여러분께서 더 역량을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할 때 더 어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협업 및 고객 지향 능력,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타 부서와의 협업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들, 타 부서와 실제로 협업을 많이 했던 경험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아서 도와줬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부서가 마케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그런 다른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고민해서 디자인 부서와 협업을 할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련 아르바이트나 혹은 인턴 경험이 중요한데요. 꼭 내가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마케팅 부서 물론 그런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이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CS 부서에서 일을 해봤다든지 혹은 내가 홍보 대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든지 혹은 내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해봤다든지 이런 곁가지의 유관 아르바이트면 다 환영을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채용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볼 텐데 브랜드 홍보, 글로벌 마케팅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직무에서도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직무라는 건 물론 마케팅적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미디어, 언론 등과의 접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 PPL을 한다든지 예능 PPL을 한다든지 하는 PPL 그리고 어떤 기사가 났을 때 기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 혹은 우리 기업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걸 기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사 작성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홍보부서고요. 마케팅은 실제적으로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 이런 프로모션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마케팅과 조금 더 유사한 직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서에서는 원하는 역량이 기사 작성 역량이라든지 혹은 고객 지향, 우리의 고객이라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기사, 기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어떤 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고객사들에게 조금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친화력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은 통계 아니면은 리서치 혹은 조금 더 마케팅적인 역량, 디자인 역량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찬 홍보 뽑고 있는데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을 직접 선정하고 협찬을 기획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어떤 드라마에 협찬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드라마 제작사 혹은 방송사에 어떤 우리의 PPL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협찬 행사를 했다, DJ 페스티벌에 협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 행사에서 어떤 협력을 할지에 대한 기획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행사하시는 곳에 가서 그 진행에 도우시는 그런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성과 보고도 하셔야겠죠. 글로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미디어 마케팅으로 좀 나눠서 직무를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건 실제 우리 온라인 관련된
우리 자사에 대해서 뭐 댓글 대응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발해서 이번에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라는 자사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SNS 이런 콘텐츠들에 대한 마케팅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내야 될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홍보 직무와 같이 논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됐죠.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방송사 이런 것에 대해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아까 말했듯이 진출되어 있는 국가 혹은 진출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를 함께 여러분이 직무를 진행하시면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소서 문항이 자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자유 양식일 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서가 자유 형식일 경우에 해당 지원을 할 때 기본적인 샘플들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지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기업에서 듣고 싶은 것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지원 동기, 직무 강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좀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그리고 이 산업과 내가 적합하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패션 산업 혹은 뷰티 산업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어떤 자료들을 모았고 어떤 그런 보유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필을 해주시면서 내가 그래서 이 기업에 지원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업은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 문화에 내가 적합하다라는 나의 성격적인 장점을 함께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강점인데요. 직무 강점은 너무 잘 아시겠죠? 내가 직접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관된 업무 스킬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건 경험이 되겠죠. 내가 마케팅과 정말 유관한 아르바이트를 하진 않았지만 마케팅 관련된 전공 프로젝트를 했다라든지 혹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직무와 유관하다라는 것을 적절히 매칭을 시켜서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막연한 나의 다짐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내가 입사 후에 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하겠다라는 개발 노력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전공이 아닌 타 전공에서 부족한 지식이라든지 마케팅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역량을 더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을 쌓아가겠다, 발전시켜가겠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문항들에 대해서는 각각 500자씩 해서 1,500자 정도로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무조건 길게 쓰면 성실함이 어필되겠지? 혹은 짧게 써서 간략하게 쉽게 볼 수 있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 분량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500자씩 한 문단 그리고 띄어서 세 문단으로 1,500자 정도 작성하시는 게 일반적인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 준비할 때 업황 분석과 이 업황에 대한 나의 의견 정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업이 더 잘 될 것 같다, 못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혹은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정리, 그리고 브랜드 분석이라는 것, 기업 분석이라는 것, 우리 기업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에 대한 분석을 잘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분석이라는 건 나는 이런 브랜드를 좋아한다.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우리와 유관된 것들이 아닌 다른 현재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경력사항이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하실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뭘 준비해 갔을 때 그걸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런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갔을 때 훨씬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을 꼭 던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를 많이 준비해서 어필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다라는 기업에 대한 채용 그리고 취업 준비를 알아봤는데요. 난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좀 연봉이 작아서 좀 입사를 꺼리신다 한다면 이 기업에서 내가 어떤 노하우를 쌓아서 다른 어떤 온라인 매체에 이직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패션 분야에 대해서 혹은 뷰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직하실 때에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드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인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 후에 굉장히 연봉도 상승을 많이 했고 기업 문화도 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다는 이제는 그냥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더 취업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나 면접을 준비하실 때 또 아까 말씀드린 혁신, 창의, 도전 이런 역량들을 많이 어필하시면 기업 문화와 많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의 채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스타일 난다, 난다 기업의 채용 정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